자, 이런 뽀개기 6번째 시간입니다. 의사표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의사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보고 있고요. 그 의사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표의자가 스스로 알고 있는 경우, 이걸 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비진의 표시를 봤고요. 허위 표시를 봅니다. 통정 허위 표시라고도 하고요. 그냥 허위 표시라고도 하는데요. 요거는 갑이 비진의 표시를 해요, 을한테. 즉 갑이 예를 들어서 갑이 A 토지가 있는데 이걸 팔 생각이 없어요. 매도 의사가 없어. 근데 팔겠다고 표시한 거예요. 팔겠다고. 비진이죠. 이때 을은요. 갑이 팔 생각이 없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 맞장구를 쳐줘. 다시 말해서 을은 A 토지 살 생각이 없어. 없는데 갑의 요거 거짓말 이렇게 맞장구를 쳐줘요. 매수 의사를 표시해버려요. 이게 허위 표시예요. 갑도 비진이 을도 비진이 그죠? 근데 표시가 일치. 갑도 비진이 을도 비진이 표시가 일치. 결국 표시를 합의한 거야. 표시. 이게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통정이란 말은 상대방과 통모했다, 합의했다, 상대방과 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갑의 비진이에 대해서요, 또는 을의 비진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면서 합의까지 했으니까 당연히 허위 표시는 무효가 되고요. 다만 비진이와 마찬가지로 선의 제3자에게는 대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허위 표시는 비진의 표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나마 이해하기가 쉬운데. 자, 대표적인 허위 표시가 가장매매죠. 이 가장매매가 사례 형태로 잘 나옵니다. 갑이 채권자의 경매를 피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빼돌리는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친구 을과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서, 매매를 한 적이 없는데 마치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자, 갑과 을의 매매는 허위 표시로 무효죠. 무효라는 건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을에게 이전된 등기도 무효가 되죠. 두 번째, 양가 을만. 허위 표시는 반사회 질서가 아니죠. 108조. 반사회 질서에는 103조가 적용되는 거고, 이건 108조잖아요. 반사회 질서가 아니니까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준 것, 이건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죠.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니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소해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는 나중에 물권 가서 보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허위 표시 가장매매를 통해서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는데 이 등기를 넘겨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니까 돌려달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2번, 갑은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가 없죠. 만에 하나 을이 대금을 지급했다면 당연히 을도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양가로 3번은 의시험 범위 바깥에 있는 제도,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이중매매에서 한번 본 적 있죠. 제1매수인은 제2매매계약을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서 취소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근데 가장매매에서는 가능합니다. 아까 갑이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마치 A 토지를 매매한 것처럼 꾸며서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다 그랬죠. 이때 갑의 채권자는 어찌됐건 등기부에 을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갑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등기를 갑에게 회복을 시켜야 돼. 소유권자 을로 되어 있는 것을 말소시키고 소유권자 갑으로 등기를 회복한 다음에 경매를 넣어야 돼요. 그 회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즉 갑의 채권자는 법원으로 달려가서 갑과 을의 매매는 가짜 매매입니다. 취소시켜 주세요. 취소를 구합니다. 이게 채권자 취소권이고 채권자 취소 소송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지만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그냥 한 세트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2번이에요. 을이 제3자한테 팔아먹고 등기를 넘겨줘 버려요. 을이 배신했어요. 자, 이때는 나눕니다. 병이 선이냐 병이 악의냐로 나눕니다. 자, 만약에 병이 선이라면 선의의 병, 제3자에 대응을 못하니까, 자, 선의의 병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해요. 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선의의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다시 병과 거래한 전득자라고 합니다. 당연히 얘도 소유권 취득하겠죠. 설령 이 전득자가 악의라 하더라도 전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다만 단가로 1번. 선의의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갑을사의 가장매매는 항상 무효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소유권은 병에 넘어갔으니 소유권을 돌려달라 소리는 못하고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즉 을이 병한테 팔아먹고 받은 돈 내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이 땅이 1억짜리인데 을이 7천에 팔았다. 그럼 갑은 7천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3천의 손해가 있으니까 을에게 그 3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반가로 1번. 선의의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갑과 을의 매매는 무효이므로 갑은 을에게 야, 너 병한테 팔아먹고 받은 돈 내놔. 부당이득 반환 청구. 헐값에 팔아서 1억짜리 7천에. 그럼 7천 내놔. 엔드. 손해 3천 배상해.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반가로 2번.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랬죠. 1억짜리인데 선의의 병이 2억에 샀어. 나중에 알았더니 갑을 매매가 무효였어. 그럼 차라리 병은 1억짜리 2억에 샀으니까 무효 주장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반면에 병이 악의다. 갑을 간의 매매가 가장매매로 무효인데 병이 알고 있었다. 그럼 병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이때 병과 거래한 전득자, 얘는 이제 선악으로 나눠야 돼요. 얘가 선이라면 얘도 보호가 돼요. 악이라면 당연히 보호를 못 받겠죠. 병이 선이라면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병이 악의라면 전득자는 선의일 때만 소유권을 취득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장매매 사례 형태로 나오는 것들을 좀 그 법률 관계를 정리해 주시고요. 동그라미 2번. 비진이 표시에서 한번 봤죠. 대출받을 수 없는 갑을 위해서 을이 자기 이름으로 대출받아주는 것. 비진이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을이 주채무자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갑을 위해서 을이 대신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준다는 사실을 금융기관이 알면서 양해까지 했다면, 알면서 뭐까지 했다면? 양해까지 했다면 이때는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양해, 통정, 통모,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됩니다. 또 갑주식회사 근로자 을이 군복무를 위해서 회사에 휴직을 하려고 했는데 입대 휴직. 회사가 사직서를 냈다가 재입사하라. 그래서 휴직할 생각이었지만 회사 방침에 따라 부득이 사직서를 냈어. 비진이죠. 그 다음에 회사는 어때요? 휴직의 의사가 있을 뿐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낸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직서 제출 및 재입사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즉 휴직 상태였던 거예요. 그 사직서 제출 및 퇴직, 재입사는 다 무효고 휴직 상태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4번. 가장매매와 구별해야 될 개념인 가장행위 은닉행위가 있습니다. 아까 가장매매는요, 그냥 매매할 의사 없이 마치 매매한 것처럼 꾸민 경우고요. 요거는요, 실제로는 증여를 해요. 증여. 근데 증여세를 피하려고요, 매매한 것처럼 꾸며요. 실제로는 증여를 하지만 증여를 숨기고 매매를 한 것처럼 꾸몄다. 매매는 가장행위. 증여는 은닉행위. 등기를 넘겨줬다.
등기는 유효가 됩니다. 왜? 매매는 가장행위로 무효지만 실제 증여했잖아. 그러니까 증여는 요건 갖추면 유효가 되고요. 증여가 유효라면 등기도 유효합니다. 즉 을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면 을과 거래한 명은 당연히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자와 거래했으니까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그래서 가장매매와 가장의 은닉행위를 구별을 좀 해주시고요. 요건은 별거 없죠. 의사표시가 있고 불일치하고 알고 있으며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된다. 단순히 상대방이 지인이 아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통정이 아니죠. 알면서 합의까지 해줘야 되겠죠. 효과 무효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채무가 없으니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따위는 청구하지 못한다. 허위 표시가 반사회 질서행위는 아니므로 불법 어린금에는 적용이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아까 봤지요. 무효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이때 선의의 제3자에서 제3자란 허위 표시한 당사자, 가장매매한 당사자, 그 당사자의 상속인과 같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 중에서 가장매매와 같은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롭게 거래한 사람, 이 사람이 108조에서 말하는, 2항에서 말하는 제3자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제3자가 누구냐 이걸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108조에서 보호되는 제3자가 누구냐를 머릿속에 명확하게 박으셔야 돼요. 허위 표시 당사자 및 그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자 중에서, 가장매매 당사자 및 상속인을 제외한 자 중에서 가장매매를 기초로 새롭게 거래한 자, 이게 제3자고요. 제3자 선이 추정되고요. 비즈니스 봤죠? 디귿. 제3자는 과실 유무는 따지지 않는다 그랬죠. 선악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뭐예요? 선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 못한다. 그러나 선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해서 무방하다. 비읍. 선의 제3자와 거래한 전득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효과가 되겠죠. 그리고 108조 2항의 제3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갑과 을이 허위 표시가 있었다. 가장매매와 같은 을과 벽이 거래했다. 예. 선이라면 보호되는데 이 선의의 제3자 인 경우 아닌 경우 이거 구별해야 돼요. 자, 1번 인 경우, 2번 인 경우, 3번 인 경우, 4번은 아닌 경우예요. 근데 1, 2, 3, 4는요. 판례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 과정에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 판례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1번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1번? 아니야, 어려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동그라미 4번. 앞으로 이걸 외워야 돼요. 기본 과정에서 이거 외워야 됩니다. 허위 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닌 경우. 근데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기본 과정에서는, 요 이론 과정에서 몇 놈만 암기하는 겁니다. 암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암기라고 했어요. 암기.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시켜줘 그러지 마시고. 제가 이해시켜드리려고 설명도 해봤어. 안 돼. 암기. 자, 몇 놈을 암기하냐면, 일단, 대리인이 허위 표시했을 때 본인. 대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해가 돼. 어쨌든, 대리인이 허위 표시했을 때 본인 외웁니다. 가장매매가 있을 때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걸 산 사람. 가장매매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채권이 가짜로 팔렸는데 기존의 채무자. 새놈 암기합니다. 새놈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 다음 당연히 상속인은 포괄승계니까 아닐 거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 이거 나중에 계약법 가서 나와요. 수익자라고 부릅니다. 얘도 아니에요. 또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다.
계약상 지위가 뭐예요? 당사자. 당사자 지위를 이전받았으니까 당연히 당사자잖아요. 이런 애들은 제3자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8조 2항의 제3자와 관련해서 제3자인 놈 아닌 놈을 구별해라 라는 문제가 대단히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이해해서 얘는 제3자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건 불가능하고 아닌 놈들을 하나하나 외우셔야 되는데 이론 과정에서는 5놈을 외워달라. 본인, 가장매매 기초한 손해배상척분의 양수인, 채권 가장양도의 채무자, 6놈이군요. 상속인,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 6놈을 암기해달라. 박스 쳐놓고 108조 2항의 제3자가 아닌 경우를 골라라 했을 때 요거 가지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적용 범위는 비진 표시와 마찬가지로 재산상 법률행위에 적용이 되면서 다만 처음부터 상대방과 통정을 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없는 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있죠. 이런 경우에는 비진입 표시는 성립할 수 있을지언정 허위 표시는 성립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적용 범위는 그 정도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에서 허위 표시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될 허위 표시 내용은 딱 그 정도다. 조금 부족한 거는 문제풀이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런 과정에서 이것만 반복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허위 표시 봤고요. 차고는 좀 시간을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